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화 중에 또는 모임에서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괜히 나를 얕잡아 보는 그 눈빛과 태도. 그 순간 당황스럽고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겼던 적 많으셨죠?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는 심리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기 위해 무심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본능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죠. 그래서 상대를 얕잡아 보는 순간 그들은 일시적인 우월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주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알려드릴 5가지 방법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어렵겠다라고 말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이번에는 어렵겠다. 가장 지혜로운 거절입니다. 영자 씨는 동네에서 오랜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편한 만큼 그들은 영자 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영자 씨는 매번 친구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모두 들어주며 지내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만 일이 많아지고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 숙자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자야, 다음 주 우리 모임 장소 네가 좀 예약해 줄래?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차도 좀 가지고 와줘. 난 차가 없어서 말이야. 평소 같았으면 영자 씨는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며 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숙자 씨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영자 씨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은 더 이상 영자 씨에게 당연하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각자 역할을 나누려는 모습이 늘었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부탁에 네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이 사람은 언제든 나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얻는 것에 대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기대에 매번 맞춰주는 것은 나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번에는 어렵겠다라는 한마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말은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상대에게 내가 나 자신과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상대는 왜 이번에는 안 되지? 라며 나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부터는 쉽게 부탁하지 않게 되죠. 또한 이 말에는 유연함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는 완전한 거절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한 번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입장을 지키는 아주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지키며 물러서지 말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어렵겠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겁니다. 두 번째,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훈 씨는 가족 사이에서 늘 묵묵하고 배려심 많은 아버지로 통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 괜찮아. 라며 대체로 모든 의견을 받아들였죠. 가족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모두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재훈 씨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조차 아빠는 다 괜찮지 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여름 가족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를 갈지, 어떤 일정을 짤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던 중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는 뭐 아무데나 괜찮지? 그 순간 재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처럼 넘기면 갈등 없이 넘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훈 씨는 차분하게 그러나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빠도 의견이 있어. 그동안 니들 편하라고 말 안 했던 거지. 이번에는 조용한 곳에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순간 분위기가 약간 조용해졌고 가족들은 재훈 씨의 뜻밖의 반응에 놀란 듯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생각도 들어봐야지. 그럼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른 곳도 찾아보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아빠가 원하는 곳도 가야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냥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은 나를 쉽게 여기고 모든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존재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내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고 내가 이 가족의 중요한 일원임을 주장하는 행동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과 입장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경계를 설정할 때 상대방도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의 의견을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뜻을 세우고 말해야 하며 말로써 뜻을 이뤄야 한다. 내가 내 뜻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존중받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존재감을 높이고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자 씨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나 배려심 깊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일, 모든 순간 영자 씨는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남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다 보니 영자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구나 하고요. 어느 날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애 좀 봐줄 수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영자 씨는 평소 같았으면 흔쾌히 알았어. 당연히 봐줄게. 라고 말했겠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 엄마도 쉬어야 해. 이번 주말엔 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해. 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답하며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로 인해 딸과 다른 가족들은 더 이상 영자 씨의 시간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움을 요청할 때 신중해졌고 영자 씨의 개인적인 시간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자신을 뒤로 미룰 건가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나를 후순위로 놓다 보면 결국 내 시간과 내 감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헌신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당연해질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헌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그것을 기본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항상 내 편의를 위해 희생해 줄 사람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위한 헌신도 결국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남의 뒷전으로 두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입니다. 네 번째, 제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제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혜진 씨는 항상 낯선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이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면 상대방이 조금만 강하게 나오면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넘어가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그래서 낯선 사람 앞에서 더 만만하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는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점검을 받기 위해 갔는데 정비사분은 차를 간단히 살펴보더니 여기저기 손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에 다 고쳐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으니 그냥 다 말하면 다 하겠지. 라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혜진 씨는 네, 그냥 다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혜진 씨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필요한 부분만 먼저 고쳐주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비사는 예상치 못한 혜진 씨의 확고한 태도에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는 혜진 씨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상대방에게 쉽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없는 태도는 낯선 사람에게도 여러분을 쉽게 여길 신호를 보냅니다. 네, 괜찮아요 라며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자신감 없고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명확한 요구와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쉽게 통제 가능하다고 인식됩니다. 반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 권리와 의견을 지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 내가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용기를 낼 때 상대방도 나를 더 존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려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지키고 더 이상 쉽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좀 불편한데? 라고 말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좀 불편한데?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호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순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모든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과 온화함은 점차 친구들로 하여금 성호 씨를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 무례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죠. 그 결과 가벼운 농담은 점차 비꼬는 말과 무시하는 태도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며 대화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성호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호야, 넌 참 답답하다. 왜 맨날 가만히 있어? 너도 한 번쯤 화라도 내보든가. 그래서 너를 다들 만만하게 보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성호는 늘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막 놀려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성호 씨는 순간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동안 쌓여온 억울함과 속상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성호 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차분하게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좀 불편한데?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 내 기분이 좋지 않아.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성호 씨의 반응에 순간 놀랐고 웃음소리는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한 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그냥 장난이었는데 너무 심했나 보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성호 씨 앞에서 말을 할 때 좀 더 신중해졌습니다. 성호 씨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자 더 이상 그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호 씨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제는 자신의 기분이 상할 때 솔직하게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나를 쉽게 여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괜찮아라며 참는 것은 결국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인식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행동이 허용된 것처럼 여기고 더 심하게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좀 불편한데? 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고 상대방에게도 나를 존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고 존중받고자 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좀 불편한데? 이 한마디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더 이상 쉽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두 팔 벌려 자신을 꼭 껴안아 주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한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분명히 해결되고 더 편안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